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를 제작하는 마음을 잇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큰 상실을 경험하시고 또 현재는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신 우리 박도준 씨를 모셔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희노애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하니까 먼저 그 이민 왔던 이야기부터 언제 이렇게 이민을 오셨고 이민 왔을 때 그 어떤 생활은 좀 어떠셨는지요? 처음 1992년도에 이민을 와서 가족 이민으로 와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같이 한 집에 살다가 형들도 이제 다 결혼하고 어머니 아버지 저랑 셋이 살다가 이제 아버지도 건강상 이유로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엄마랑 저랑 살다가 어머니마저도 긴 투병 끝에 201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혼자 그 집에 혼자 남게 된 계획이죠. 한마디로 다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엄마 돌아가셨을 때 그 기분이 다른 분들도 뭐 다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 말뜻이 저한테도 큰 다른 분들 마찬가지로 충격으로 왔습니다. 40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40대까지도 엄마가 모든 걸 다 챙겨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아기처럼 거의 마마보이 수준으로 이제 제가 다 이렇게 모든 걸 어머니 해준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가 딱 돌아가셨을 때 그 이제 충격은 거의 상실감은 거의 그 멘붕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길거리에서 세상 밖에 나온 그런 기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 그 기분을 남들은 다 나이가 40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호상이다.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신 거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기분이 아니었어요.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밥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 먹을 것도 못 먹는 상태고 그냥 주저앉고 울었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생활을 쭉 하다가 잤어요. 그게 받아들이는 시간도 저한테 굉장히 느려요. 시간도 느리게 가고 그런 상태를 4년 정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죽을 것 같다. 그 희망의 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좀 힘든 상태에서 이제 에스더 아제단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 어떤 영화가 방금 기억이 났는데요. 어떤 손녀가 그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충격으로 세상과 단절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에 대한 충격의 의미는 굉장히 저렇게 달라지고 굉장히 심각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의미 부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아마 굉장히 어머니와 그 관계가 서로 이렇게 의지하는 관계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려웠다라고 하셨는데 그 조금 더 그 외부의 세계가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 당시? 그 내가 스스로 살아간다 된다는 그 세상이 이런 건지 몰랐어요.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알았었거든요. 내가 하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막상 세상을 뚜껑을 열고 나온 기분이었어요. 거기서 오는 좌절감 극복하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거기에 오는 그 마찰과 두려움, 공포, 갈등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에스더 재단에 처음 오셨을 때를 우리 박도준 씨의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그때 이제 뭐 이미 나이는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우리가 그때는 3일을 했었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남들 앞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거의 이야기를 못 하시고 주저하셨던 걸로 기억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때만 생각하면 굉장한 차이를 이렇게 보이시는데 아까 조금 서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에스더 재단을 잠깐 이제 찾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에스더 재단과의 만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연찮게
동 신문 광고를 봤는데 큰 지면 1면으로 나온 게 이제 에스타 재단에서 힐링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처음에는 캠프라고 들어서 어디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아이고 어디 간다는 건 꿈에도 상상 못 했는데 그때 어떻게 용기가 생겼어. 어떻게 어디 가나? 돈 주면 어디 데려다 주나? 우리 용기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나가는데 뭐 그 용기는 그런 기대는 안 됐지만은 그래도 안에서 사람들 만나서 버쩍버쩍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도 밥도 주고 그런 게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눈도 못 맞추고 그냥 화장실 가는 척하고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그런데 소그룹으로 나누면서 이제 10명 좀 안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뭐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뭐 저런 얘기하면 나 어떻게 해? 나는 얘기 안 할 건데. 그리고 또 그것도 또 하루 이틀 지나니 그렇게 힘들었어요. 3일째여서 점심 때부터는 근육이 풀린다고 그럴까요? 편안하게 풀리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라서 저 자신도 몰랐어요. 아니, 내가 왜 엄마 돌아가서 아버지 돌아가서 나 혼자 사는 이런 치부적인 일 내가 왜 해?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아니, 나 창피해서 이거 아니다 했는데 그 오후부터는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걸 이렇게 들어주니까 내 얘기를 상대방이 들어주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무서웠어요. 아니, 저 사람 다 듣고 나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 그런 갈등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너무 편안해진 상태였는데 이제 끝난 거예요. 3일째가.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 또 이수일 박사님이 계셔서 이수일 박사님 따로 모임을 갖는 또 월요그룹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도 한번 가볼까? 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 나중에 들어가니까 용기가 생기는 게 내 자신 놀란 거예요. 처음 하는 게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럼 나 일찍 누가 나 때려 막 등을 빌어서 나가게 했으면 나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늦게 온 걸 그때 후회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월요그룹이라는 데서 얘기하고 하다가 그것도 좀 힘들어져서 그때도 그냥 사람들 모셔주고 그냥 집에 가려고 그랬죠. 근데 그때도 내가 가기 싫었는데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모임을. 근데 내가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그분들이 못 가면은 그분들이 너무 또 아쉬워할 것 같아서 운전하면서 내가 갔는데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나는 괜히 운전하는 것 때문에 괜히 왔는데 계속해서 나오게 됐다. 그 이유로 해서 꾸준히 나오게 된 게 그 몸에 그런 게 있죠. 왜 머리로 브레인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몸으로 기억하는 게 더 강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주 그때 월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마다 그냥 의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게 그 4년, 5년 동안 코로나 이전까지 사람들도 계속 모아가면서 태워가면서 힘들지 몰랐어요. 전혀 힘든 거 없었어요. 그 밤 11시에 끝났는데도 다 데려다주고 그냥 뭐 잠도 잘 오고 힘들지도 모르고 거의 무슨 특별한 경우는 빠진 적이 없어요. 개근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상태가 내가 있을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장난스러운 얘기지만은 거의 괜히 갔다가 계속해서 가게 됐다. 예, 그런 상태로 좀 이어지고 그 박사님이 또 다른 봉사 활동을 또 추천해 주셔서 제가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한 봉사 활동을 지금까지도 이제 할 수 있는 계기가 아마도 계속 연결된 여러분들의 힘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분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도준 씨를 특별히 우리 많은 봉사자분들 중에서 특별히 모신 이유는 7, 8년 전에 그 이제 어떤 힐링 캠프를 계기로 해서 우리 에스타 재단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단 말이죠. 갈라라든지 또 이제 특히 이제 지금 하시고 계신 헬프라인 그리고 싱글맘들을 위해서 이제 매주 음식을 또 이렇게 배달하시고 계시고 우리 봉사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제가 박도준 씨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정말 주저없이 한 번도 뭐 거절하신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본인의 특별한 사정 빼놓고는.
그래서 우리 뭐 제3의 직원으로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조인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재단을 긴 기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신지 그것도 참 궁금했습니다. 특별한 마음은 안 들었어요. 그냥 7, 8년 전에 시작한 계기가 우연찮게 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우연찮게 이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사람들도 한다는 게 저한테는 또 다른 장벽 같아요. 근데 에스터 제단은 한번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를 알고 또 속마음까지 다 아니까 내가 편하게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 있으면 다 가는 게 이게 즐거웠어요. 제가 알기로 박도준 씨는 지금 이제 시인으로서 또 이렇게 신문에도 자주 이렇게 시를 기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의 박도준 씨와 현재의 박도준 씨를 약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떤 용어를 쓸 수 있을까요? 그 변화에 대해서. 처음에는 거의 밑바닥처럼 생활하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씩 올라왔는데 바닥에서 올라왔더니 창문이 하나 있더라. 창문을 열었더니 공기가 들어왔더라. 공기를 마셨더니 기분이 좋아졌더라. 공기 마시고 공기도 마시고 바람도 들이마시니까 세상이 달라졌더라. 지금 상태에서는 더 높이 올라서 구름 위에 타서 밑에서 내려봤을 때 그 기분을 느끼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기를 마시고 구름도 타고 하늘 위에서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힘든 부분이 분명히 나처럼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기간이 길지도 않았고 짧지도 않았지만은 언젠가는 올라탈 수 있는 그 기분이 나한테 올지 몰랐다. 네, 그래서 뭐 시적으로는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기분을 제가 하늘과 바닥과 하늘로 올라가는 그 상태를 여러분들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이 꼭 드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적극적으로 질문 드렸는데 역시 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혼자서 지금 아직도 우리 커뮤니티에 우리 이전에 박도준 씨처럼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네, 이렇게 그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말을 해야 말을 안 하면은 아무도 모른다. 말을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다 마련돼 있으니 참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 벽처럼 느꼈던 그 발걸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듯이 여러분들도 큰 용기를 가지고 참가할 수 있는 계기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만나뵐 수 있도록 큰 용기 가져서 그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쉽지 않은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신 박도준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혼자서 가슴 아리하면서 선뜻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 들어요. 용기를 내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주변의 도움을 거절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더 건강한 정신을 만드는 에스다 재단의 제작 프로그램 마음을 잇다. 오늘은 박도준 씨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